또 하나는 들려줄 때 주의사항은요, 2번 이상은 들려주지 마세요. 그러나 아마 이 수업을 하다 보면 3번, 4번 들려줄 거예요. 선생님. 의미 없습니다. 2번 들려줘가지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말 못한다. 이제 3번, 4번 들려준다 이런 의미는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같아요. 한 번 들려줄 때 애들이 떠들어도 안 들어. 이게. 그러니까 놓쳤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배려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배려는 쓸데없는 배려예요. 예, 버릇만 나빠지게 만드는 배려 있잖아요. 예. 그냥 처음 한 번 들렸을 때 듣게 해야지. 그때부터. 그리고 못 듣는 자는 그 아이가 못하게 만들어야죠. 더 다른 친구보다 발표력이 떨어지게 만들어야죠. 그 시간만큼이라도. 그래야만 그 다음 시간에 그 아이가 더 집중한다든지 스토리 2번째는 집중해서 하게 되겠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들려줄 때 주의할 것은, 한 번 켜면 끝날 때까지 멈춤을 줘서는 안 돼요. 멈춤 있잖아요. 들려주다가 아이들이 잘 안 듣는 것 같아. 선생님 잘 안 들렸어요. 그러면 딱 멈춰. 한 번 더 들어봐 하고 들려주는 거 반복해서. 이건 청취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한 번 틀면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 전체를 듣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또 말할 때 주의사항 말씀해 드릴게요. 이제 듣기가 안 되니까 선생님들이 이런 방법을 써요. 한 문장을 선생님께서 들려줘. 그리고 한 문장 읽고 학생한테 한 문장 얘기하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라고. 그 있잖아요. 한 문장, 좀 전에 그 문장 같은 경우는 There are 6 people in my family members. 그러면 무슨 뜻이야? 우리 식구는 6명이요. 이렇게 말하도록 시키는, 이것도 안 돼요. 한 문장 들려주고 교사가 들려주고 한 문장씩 하는. 그러니까 교사가 대신, 이거 소리 듣는 거 대신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조건 원어민 소리를 들려주고 말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또는 선생님께서 한 문장 하고 한 문장 영어로 해. 이것도 안 돼요. 좀 전에 분명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요. 듣고 말하기가 안 되니까 훈련시킬 때는 했어요. 그걸. 훈련시킬 때는 분명히 했는데 원래 스토리 본 수업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본 수업까지는. 왜냐면 본 수업에서는 그 애가 그대로 보여줘야죠. 이걸 잘하게 만들려고 지금 훈련을 시켰는데 본 수업까지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무슨 목적으로 해서 그 훈련을 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하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고, 훈련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가는 이제 본 수업에서 드러나게 만들어 주는 게 맞지, 거기까지도 훈련시키는 교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영어를 발표를 시켰는데 잘 못해. 못하니까 또 시켜. 야, 30%밖에 못했어. 너 다시 해. 이 다시 하는 말은 어느 테이프를 들려준다는 말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 하는 거 듣고 빨리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효과 없는 거예요. 그 아이는 발표에 듣고 말하는 능력이 30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30점이기 때문에 30점으로 인정하고 수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점이니까 그 앞에 다음에 훈련시킨다고 했잖아요. 이 훈련을 시켜서 한 2달 흘렀어. 2달 흘렀는데도 30%밖에 안 되면 자기가 교육시킨 게 잘못시킨 거죠. 뭔가가 놓친 게 있는 거죠. 그런데 50%는 늘어났어. 그러면은 늘어난 거잖아요. 이 기준으로 삼고 계속 훈련을 시키는 게 맞다는 이야기예요. 다음은 들은 후에 막바로 발표를 안 시키고요. 들은 후에 대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대화를 해요. 그 내용 가지고. 대화를 하고 대화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발표해야 이렇게 시키거든요. 이것도 안 돼요. 그냥 듣고 막바로 말하기. 오직 그것만 허락되어 있어요. 듣고 말하기지 듣고 대화하고 말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는 이렇게 써놨어요. 5번 해서는 안 된 주의사항. 발표 중간중간 끼어들지 않고 입 닥친다. 저희 교사한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하면 제가 입 닥치세요. 제발 이 말을 하겠나. 아이들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기다려주지 않고 들어주지 않고 계속 끼어드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거예요. 계속. 그 아이는 그 힌트에 의존하게 돼 있어요. 계속. 이게 성장보다는 힌트에 의존해서 성장하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하게 발표가 기다리기가 힘들면 그게 발표 시켜놓고 다른 애 또 시키면 되잖아요. 2명 듣는 척 이게 너 해? 계속 이게 듣고 있으면서 그러면은 자기가 약간 속여가지고 한 척 해가지고 앉겠죠. 나 발표 다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러면 믿어주는 거예요. 또 발표했지? 그리고 다음에 넘어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스스로 해라. 속이더라도 스스로 해라. 이런 게 이제 끼어들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어머니들한테 왜 이런 말을 하겠어요. 이게 어떤 어머니들이 그럴 거예요. 아니 그거 선생님들한테 해야 될 말 아니에요. 이미 다 했거든요. 선생님들한테 했는데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들한테 쫄깃하게 설명을 해주는데도 선생님들 교육을 안 받으러 온 선생님들도 있어요. 여기 제 교육 안 듣는 선생님들 여기 전부 선생님들 뽑다고 정신 차려요. 그대로 전달하세요. 정신 차려요. 아이들을 마루타로 써버리면 안 되지. 중간중간에 끼어드는 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이들을 배려하고 아이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이 힘들어하지 않게 해주려고 하는 이런 거. 제가 비유 들었잖아요. 병아리가 빨리 나오고 싶다고 도와주고 싶어가지고 껍질 벗겨지면 그 병아리는 모유를 못 줘서 먹는 거예요. 부리가 약해서 결국에 죽게 된다. 그런 아이로 만들면 안 되죠. 다음은요, 그림 묘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림 묘사는 어떤 거냐면요, 그림이 보여줘요. 우리가 화면에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 그림을 보고 그림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게 시키는 것이 그림 묘사예요. 또 하나는 추론해서 말하게 시키는 게 그림 묘사예요. 그러면 그림 묘사는 얼마나 중요하느냐예요. 네. 사고를 열어주는데 엄청나게 중요해요. 이 사건, 이 얘기할 때마다 제가 비유드는 게 있어요. 우리 지국장님 이야기예요. 저희 대전에 담당하는 지국장님이요. 하루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그분이 항상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가지고 힘들어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놀러 갔길래 허리 좀 붙여. 그랬어요. 그랬더니 저녁에 인터넷 때려가지고 서울에 있는 모 부용원에 입원 수속을 배가는 거예요. 수술날을 잡아놓은 거예요. 다음 날로. 그래서 자기는 큰 병원에 가면 수술이 좀 길어지니까 다음 날 할 병원을 찾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아침에 간대요. 사실 수술하러. 뭔지 했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예약을 해놨대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제가 병원을 갔어요. 병원을 갔는데 그러면서 나오더라고. 수술했어? 그러니까 했대. 그런데 문제가 있대. 무슨 문제가? 그냥 칼로 찢었다가 그냥 꿰맸어요. 왜 그냥 찢어서 꿰맸어? 그러니까 의사가 이상 없다고 그냥 그래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고 막 그랬어요. 이것 때문에 그 병원이 문제가 있는 병원이더라고. 그러면 이 의사는 어떤 의사냐면요, 추론하는 의사. 눌러보고 이상 있다, 수술해야 됩니다. 사실을
사실을 완전히 폐지시켜버리고 추론을 하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맹장에다 이거 딱 뜯었는데 맹장이 아니야. 예, 그런 경우 있거든요. 왜냐하면 맹장이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반대에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추론하는 거야. 저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사랑니를 뽑는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더라고. 그런데 누워있는데 의사가 간호한테 그래요. 간호원 사진 가져와. 그래요. 막 뽑다가 그러니까 간호원이 사진 없는데요. 그래서 간호원한테 왜 사진이 없어? 그랬더니 사진을 안 찍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옆에서 맞아요. 사진 안 찍었어요. 막 마취된 상태에서 사진 안 찍은 거 맞아요. 그랬더니 자기가 실수했대. 사진을 찍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걸 놓친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네요. 제가 알아서 뽑을게요. 그러더니 조각을 내더라고. 계속 때려갖고 조각을 내가지고 뽑는데 1시간 반 걸려. 그러면서 하는 말, 끝나고 하는 말, 선생님은 많이 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푸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초기하는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의대에 들어갈 때 이걸 꼭 테스트해요. 그림 묘사. 이게 사실에 픽스된 사람인지 추론에 픽스된 사람인지. 이 교육을 시켜야 돼요. 요즘 아이들 그러죠. 어떤 얘기하라고 하면 황당한 이야기만 하잖아요. 우주에서 이상한 게임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그럼 무슨 말이지? 하고 듣게 돼요. 그러니까 그림 보여줘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보고 10가지 선생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선생님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준 그림으로 하지 않고 그냥 만화 같은 거 다양한 그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그림 묘사가 뭔지 모르고 가르쳐서 공개 수업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말 못했어. 제가 선생님 그림 묘사 전혀 모르고 가르치는데 이건 알지만 그 자리에서 말하기가 너무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어머니들도 모르니까 그냥 내가 연습을 던져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많아요. 적은 게 아니라. 그림 묘사는 써졌어요. 이거 맞죠? 일 1단계 보고 아니 2단계 오. 이런 경우에요. 이 그림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전거 앞에는 무슨 동물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What animal is in front of the bike? 그 개의 귀는 어떤가요? How do you describe the dog's ear? 이런 형식으로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무슨 색의 개인가요? 그러면 What color is the dog? 아이들은 이거 대답을 해요. 그대로 사실. 그러니까 자전거 앞에는 무슨 동물이 있나요? 그럼 개가 되어 있어도 이렇게 대답을 되는 거고. 그 개는 어떻게 묘사인가요? 그거는 그 약간 브라운 색깔을 가지고 있는 개입니다. 큰 개를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 무슨 색인가요? 하얀색 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러면 추론을 하게 되면 지금 추론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날씨는 어떤가요? How is the weather today? 그러면은 애들에 따라서 맑은 날씨다, 약간 흐린 날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두 젊은 남녀는 어떤 관계라고 생각하시나요? What relationship do you think they are? 그렇게 물어보면 they are 무슨 관계이다,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이다, 동생이다, sister다, younger brother다, 이런 형식으로 말을 하겠죠. 그 다음에 저희들 어디 가고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를 가고 있는 것일까요? Where are they going? 하고 물어보겠죠. 그러면 they are going, 브라브라브라 하고 이야기하겠죠.
이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양키는 무슨 어디 가고 공원 뒤쪽에 있는 큰 집은 무슨 걸 그릴까? 저 건물을 학교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교회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회관이라는 거, 얘들 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추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한 그 사실적으로 자기가 표현했던 것, 추론해서 표현했던 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스토리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아이가 너무나 사실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너무 추론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아이가 되는 거죠. 이 교육을 시키는 게 그림 묘사의 공부라고 얘기하겠어요. 시간 관계에서 빨리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말할게요. 나머지는 그림 묘사 사실 추론 질문 시 주의할 사항은요. 한국어로 질문하지 않는답니다. 한국어로 써져 있는데 한국말로 질문하면 안 되겠죠. 또 답을 가르쳐줘 외우게 하지 않는다. 이걸 답을 가르쳐주면 안 돼요. 아이들에 따라 다 달라야 됩니다. 너무 많은 질문으로 사실과 추론을 유도하지 않는다. 질문을 많이 하게 만들어가지고 10개를 줬는데 20개, 30개를 질문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걸 사실과 추론 공부라기보다는 어떤 질문 만들기 위한 공부? 이걸로 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은요. 그림 묘사 발표 시 주의할 사항은 한국어로 발표하지 않는답니다. 이 내용 한국어로 굳이 발표할 이유는 없어요. 영어로 발표하면 되고 사실 또는 추론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사실만 이야기한다든지 추론만 이야기하게 시키지 않고 사실과 추론을 같이 얘기하도록 시킨다. 이것을 또 다시 발표시키지 않는답니다. 제가 왜 다시 이것을 안 시키려고 하냐면 다시 이 말은 아이들의 어떤 하려고 하는 의욕을 엄청 상실시키는 전향이 많아요. 이게 너 다시 이건 벌이요, 벌. 아이들이 느낄 때. 그래서 다시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수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발표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 묘사 교육 효과를 위한 교사의 목표는 뭐냐면요. 세 가지로 제가 나눴는데요. 그림 교사의 목표는 그림을 간단히 표현한다. 입니다. 1과부터 10과까지 30과로 되어 있죠. 이게. 그럼 1과부터 10과까지는 사실에 사로잡힌 아이인지 추론에 사로잡힌 아이인지를 구별하는 수업이 1과부터 10과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에 사로잡힌 아이는 추론 쪽으로 훈련을 시키고 추론에 사로잡힌 아이는 사실을 가미시키고 이걸 교육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이제 11과에서 20과까지는요. 사실적인 근거로 추론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는 평가가 좀 들어가요. 선생님께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사실과 추론이 어떻게 표현을 해내는지에 대한 평가를 한 명씩 해줍니다. 그 다음은 논리 발표입니다. 21과에서 30과까지는 논리 발표인데 사실 추론을 여기 나온 이야기만 20과까지 하다가 다음부터는 선생님께서 시간을 줄 거예요. 아이들에게 10분이면 10분 아니지 2분이면 2분 3분이면 3분 그래서 논리로 발표하는 겁니다. 논리 발표라고 하는 것은 샌드위치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샌드위치법 아시죠? 샌드위치 먹어보셨죠? 맥도날드 위에 보면 빵 하나가 딱 있죠? 밑에 빵 하나가 딱 있죠? 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지? 고기 들어있죠? 치즈 들어있죠? 야채 들어있고 양념 들어있죠? 여기에서 종류가 치즈 하나만 빼도 맛이 좀 덜하잖아요. 이게 그죠? 고기가 안 들어있으면 애들 안 먹으려고 해요. 야채만 들어있으면 그런 것처럼 다양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요. 위에 있는 빵 하나를 없애보세요. 다 쏟아져요. 논리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밑에 하나를 빼버려 결론을. 그러면 이것도 다 쏟아져요. 이게 이제 우리가 논리 발표는 샌드위치법으로 얘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서론과 결론은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안 들어가면은 그것은 논리 발표가 아니에요. 그냥 본론은요 하나만 들어갔어도 맛이 없을 뿐이지 논리는 맞아요. 서론과 결론이 들어가요. 여기 하나만 들어가도. 그러나 2개, 3개, 4개 많이 들어가면 더 맛있는 글들이 되겠죠. 발표가 되고. 그래서 샌드위치법으로 발표를 시켜라 하고 하는 게 이제 마지막 그림 묘사에서 마지막으로 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끝내게요. 그냥
이 다음까지 하면 너무 많이 부르는 것은 내가 너무 신뢰가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간단하게 2단계 거급하고 3단계는 뭐냐면 2단계 거급은 이제 학습을 배우기 시작한다고 그랬잖아요. 학습, 공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할 때 그 과목으로 배워요. 과목. 그런데 2단계 거급에서는 과목 수업을 아이가 받을 수 있을까 테스트하기 위한 그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걸 프레젠테이션, 샌드위치법이 이제 접근됐으니까 샌드위치법으로 이제 발표 프레젠테이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네, 프레젠테이션, 거기에 순차 통역으로 발표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2단계 거급이고요. 3단계는 과목이잖아요. 지구과학, 의학, 물리 이 세 과목으로 가는데 이걸 연강 수업으로 합니다. 그래서 의학 수업일 때는 선생님께서 연강 수업으로 진행을 해야 돼요. 연강 수업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되게 연강 수업 하면은 주입식 공부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어떤 것을 제시를 하면 질문을 던지면 아이들이 설명하는 형식으로 해서 내용을 쭉 풀어나갑니다. 이게 이제 3단계의 수업 방법이에요. 연강 수업을 하는 게. 그러나 지금까지 연강 수업 하는 분은 몇 분 없어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선생님께서 연강 수업이 도저히 안 돼서 그런 경우도 있고 학생들이 연강 수업을 못 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 정도면 학생들은 다 하거든요. 그런데 혹시 몇 팀은 그런 게 있고 그리고 이제 가장 비율이 높은 것은 뭐냐면 내 말을 안 들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 같아요. 내 말을 들었다고 하면 선생님께서 미리 준비를 해서라도 연강 수업을 해야 돼요. 연강 수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대학에서 분명히 얘들이 대학 가면 연강 수업에 수업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우리 이 수업을 받았던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수업을 이끌고 간 아이들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시 통역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업 구성은 한 과목당 3단계 같은 경우는 20과로 되어 있거든요. 20과로 되어 있는데 40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얘기는. 그런데 대개 보면은 과목으로는 20과인데 법문 20과, 프레젠테이션용 교재 20과 해가지고 40과, 40과 해가지고 120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아이들한테 마스터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ITC는 지금 그냥 제가 가끔 가다가 졸업한 아이들이 저를 찾아온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오면 아이들이 항상 그래요. 또 변했네요. ITC는 이렇게 맨날 변해요? 이런 말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껴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ITC가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런데 제가 가장 두려운 이야기가 뭐냐면 똑같네요. 이 소리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작은 과외나 공부방이나 학원으로 취급받을까 봐서 그러면 어떻게 달라지냐면 너희들이 어렸을 때 배웠던 기반을 자랑스러워해야 그 아이들이 어디에 가서든지 자기의 그 과거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배운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해야만 자기가 배운 것을 표현해내잖아요. 그런데 ITC가 부끄러움을 여기도록 해온다고 하면, 멈춰있다고 하면 그 아이들은 자기가 배운 과거를, 자기 과거를 부끄럽게 여기면서 세상을 살아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 아이들을 결국에 좀 나고자 아니 패배자로 만드는 기관이 되지 않을까. 어리기 때문에 그때는 뭐 선생님도 좋고 뭐가 뭔지 모르고 공부했겠지만 크고 나면 분명히 보일 텐데 우리가 멈춰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으로만 끝내지 말고 우리 아이들의 설자리도 만들자.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ITC 올 수도 있지 않겠냐. 벌써 지금 오고 있으니까. 지금도 오고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는 자리로 만들어 보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인하는 아이들은 디자인으로, 그리고 또 뭐죠? 컴퓨터 잘하는 사람들은 컴퓨터 쪽으로, 그리고 무역하는 사람들은 무역 쪽으로, NGO 하는 사람은 NGO 쪽으로 이렇게 틀을 닦아놓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북한 같은 경우는 연결시켜가지고 처음에 말했죠. 북한 같은 경우는 진짜로 저 좀 유명해요. 북한에서 이게 가지는 못하지만 북한 같은 경우는 장애자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고아들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NGO한테 우물 파는 곳하고 연결되어 있죠.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문만 열린다고 하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북한 쪽에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북한 쪽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면 길을 열어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을 미리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또 뭐 인도 땅이라 할지 필리핀이라 할지 이런 땅들도 우리가 NGO 활동을 하면서 그런 기반을 닦아놓자. 그러면 분명히 우리 아이들이 그쪽에서도 활동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ITC 출신들하고 연결을 저는 꼭 하라고 그래요. 저한테 연락을 해라. 또는 꼭 친구처럼 대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끈을 놓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현재 외국에 나가 있는 아이들이 많은데 유학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저 오늘은 안 오셨는데 고등학생 데리고 한번 상담하러 오셨더라고. 그 아이하고 제가 상담을 해주면서 야, 너 고등학교 1학년인데 너 꿈이 있어? 그러니까 꿈 없는데요. 그러면 너 유학 갈 생각은 있니? 그러니까 외국은 가고 싶죠. 그러더라고. 그러면 외국에 유학을 가게 되면 돈이 얼마든지 내가 계산해 줄게. 그랬어요. 돈은 약 학비로 따지면 학비로 한 1,800에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좀 싼 데가. 이게. 그리고 좀 더 비싼데 받게 되면 한 3천만 원 정도 들면 이제 좀 괜찮은 퀄리티에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가 됐어. 여기서 IT 시대가 말이 돼. 영어 말이 중요합니다. 유학했을 때는 말이 돼. 그러면 그 돈이 줘야 돼. 그 돈이 방금 말한 그 돈이. 또 하나는 생활비로 따지면 요즘 거의 주당 한 300불 정도, 300에서 350불 정도 하거든요. 300에서 350불이면 한 달이면 12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되게 이제 하숙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120만 원이면 1년이면 좀 그게 한 1,500만 원 되잖아요. 그래서 1,500만 원 더 돈 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1,500만 원 비싸네요 그래. 그런데 너 영어가 되지. 영어가 되면 3분의 1 가격이야. 그럼 어떻게 처음에 가서 적응해요? ITC 아이들이 있어. ITC 아이들? 이렇게 말을 해요. 연결해주면, 왜냐면 막바로 가면은 이제 쉐어 할 수도 있거든요. 영어가 되면 이제 그 방 하나 빌려가지고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러면 300불에 살던 것을 100불에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남자 같으면 왜 100불에 살아요? 비싸지. 한 60불에 살아야지. 저는 55불에나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더라고요. 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추천을 해줘. 길을 열어. 그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워킹 비자로 가느냐 학생 비자로 가느냐의 차이거든요.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 높아진 거 아시죠? 우리가 일본보다 앞질렀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워킹 비자도 우리나라 사람이 2년도 줘요. 일본 같은 경우 1년밖에 안 줘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상이 높아진 나라예요. 2년 주면 2년 동안 워킹 비자로 있으면서 네가 공부하는 게 훨씬 낫다. 어차피 말이 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아르바이트 할 때 영어가 되는 거니까 그런 형식으로 길을 열어주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ITC 하는 아이들한테요, 자녀들한테 뭐 가까운 비전이지만 이더라도 가까운 꿈이라도 이렇게 주셔서 아이들이 놓치지 않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꿈은 뭐냐면 어학연수.
저는 어학연수를 안 하고 싶어요. 진짜. 왜냐하면 혹시나 사고나 나고 그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가 이번에 몇 차에 갔었죠? 23차로 갔었죠. 23번을 간 거예요, 저희들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간 것 같죠. 미국이나 캐나다 간 거 빼고 호주 간 것만 해도 23번을 갔거든요. 그런데 가게 되면 인생이 바뀌어요, 진짜 아이들이. 인생이 바뀌는 이유가 뭐냐면 아이들을 처음부터 풀어놓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이들한테 그냥 여기에서 서울역 한번 가봐라, 시청 한번 가라, 동해안 한번 가라, 서해안 한번 가라 해가지고 2명 꼬맹이 4학년이면 4학년, 5학년, 5학년들 손잡고 거기 가라오세요. 예. 혹시 여기에서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여기 보낼 수 있겠어요? 이게? 못 보내잖아요. 태워다 주든지 그러지. 그런데 호주에서 숙소에서 첫날 공항에 딱 도착하면 숙소 찾아가라 그래요. 그럼 애들 다 그래요. 어떻게 찾아가요? 전화번호하고 주소 줄 테니까 찾아가라. 그러면 애들 두 번도 안 물어봐. 그냥 저런 것들 못 들은 거 가요. 그러면은 가서 지켜보면 막 택시를 잡고 있어요, 저기에서. 택시가 아무래도 멈추나 안 멈추지. 그러면은 한 10분 있으면 와요. 선생님 택시가 하나도 안 멈춰요. 거기서 살면 택시 절대 안 멈춰. 택시 탄 데는 따로 있잖아요. 네, 택시 스탑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또 가르쳐줘. 그러면 이제 택시 스탑에 가가지고 어떻게 찾아가요. 그런데 엉뚱한 데로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도 보내요. 그리고 또 그 첫날 시청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숙소에서. 숙소에서 시청 찾아가려면 여기서 수원역 찾아가야 돼요. 먼저. 수원역에서 표 사야 되죠. 저희는 로선이 여기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 있나? 여기가 기차 로선이. 거기는 한 5개, 6개 있어요. 로선이. 거기 어떤 기차를 타야 되는지도 몰라요. 물어보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기차도 타고 시청 찾아가고 시청에서도 지하 한 3, 4층에서 내려주거든요. 그러면 그걸 묶고 나와야 돼요, 밖으로. 그러면 나오는 게이트가 한두 개입니까? 여러 개가 있지. 그래서 타운을 찾아가야 돼. 타운만 찾으면 또 찾는 게 아니에요. 타운홀 스퀘어예요. 타운홀 스퀘어를 찾아가야 돼. 그런데 아이들은요, 타운홀에가 있어요. 그 타운홀 스테이션에가 있고, 아니면 타운홀만 익히는 아이들은요, 시티 타운홀이 아니라 스트라스필드 타운홀에서 놀고 있어요. 그렇게 흩어져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훈련을 시켜요. 첫날부터. 그러면 얼마나 아이들의 뭐라 할까요? 모험심? 그런 것들이 커지겠죠. 그런 것이라도 목표를 두고 준비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돈이 많이 드는 거라 힘들게는 소리치 마시고. 혹시 되면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표로 삼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질문 하나만 받을게요. 그리고 네, 3주입니다. 예. 어떤 분은 4주 있기를 원하는데 4주 있으면 시간 낭비예요. 저희는 3주면 다 끝나버려요. 지금은 호주만 하고 있어요. 비용은 그때 다른데 약 500만 원. 나이 어린 아이들은 안 되고 고대도 5학년 정도 돼요. 예. 어린 아이들은 힘들어요. 목욕시키는 게 힘들어요. 몇 단계? 몇 단계가 좋냐면요, 2단계 중급 정도가 좋아요. 자기가 영어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 그래야만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자기가 스토리를 만들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박물관이나 이런 데도 다녀요, 여행지도. 그러는데 가장 큰 목표는 외국 사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30명 정도를 만나라. 그래서 길 가는 사람한테 무조건 만나가지고 Excuse me? 그러면은 이렇게 쳐다보죠. 그런데 그냥 대화하면 선생님 모르잖아, 이야기했는지. 그래서 마이크를 항상 들고 다녀요.
마이크를 쫙 내밀면서 excuse me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진짜 깜짝 놀래요. 뭐야 이거. 그리고 어떤 분들은 돈 달라. 예, 돈 달라는 줄 알고 돈 줘요. 그러면 이제 그게 품이 일어나. 그래서 물어봐요 저한테. 아 돈을 주던데 어떻게 하면 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개구이만 달라. 개구이만 달라. 그러면 애들 진짜 해요. 근데 그것도 냅둬요. 하라고. 예, 그게 또 하나의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안 하면 식당 들어가요 아이들이. 식당에 들어가지고 밥 먹고 있는데 앉아가지고요. 꼬맹이가 갑자기 밥 먹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깜짝 놀라죠. 그런데 재밌잖아요. 꼬맹이들이 와서 얘기해 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금발머리가 아니 미국의 금발머리가 한 5학년짜리가 와가지고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나 대화 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 앉아 뭐 먹을래? 그러면 살 거 알려요.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영업하신 분들은 방해가 되니까 자기들이 못 쫓아내잖아요. 어린아이들이랑 못 쫓아내니까 꼭 경찰. 예. 그래서 경찰한테 쫓겨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안 도와줘요. 경찰한테도 대화해서 해결하고 오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딱 해결하고 와요. 교사는 항상 뒤에서 지켜만 보는 거예요. 역할을. 네. 그런 교육이시죠, 상대적으로. 그러면 그 내성적인 아이들은 완전 내성적으로 자라요. 그래서 한번 그 계획을 한번 세우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감사합니다.